안녕하세요. 실무 드로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공유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레이아웃 배치, 여러분 오토캐드 활용법이죠. 레이아웃 배치, 레이아웃 툴을 이용해서 쉽게 수정하고 편집하기, 그리고 레이어 개념, 음, 레이어 만들기 저번 해봤죠. 그런데 실무형으로 레이어를 생성하기 이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몇 개의 레이어가 필요할 건지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CTB를 레이어하고 상관관계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어, 근데 레이어를 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 그냥 색상에 간단히 이건 벽체고 이거는 화장실이고 이건 계단이고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는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리면서 건축 계획 기본 벽체 단면 구성 이런 게 있죠. 한 400 정도. 그래서 외벽에 우리가 골조를 넣고 그 골조에다가 어, 단열재를 넣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한 400 정도 되죠. 그런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주택 외벽과 내벽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무 도면, 건축 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해치 종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면 도면을 아주 빨리 그려낼 수 있고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면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로 이미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뭘 고쳐야 되고 실무에서 도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개의 도면을 보여줄 건데 하나는 건축 계획 도면이에요. 여기 보면 수서동에 실제 이제 신축 공사 설계, 계획 설계를 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배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파사드는 나중에 그렸죠.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초기 단계에 어떻게 몇 장의 도면으로 구현하고 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벽체 두께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요 정도 구현을 하면 여기에 이제 색채를 넣었을 때 프레젠테이션 되겠죠. 초반에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도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디테일은 어떻게 들어가고 왜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 인테리어 도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 다음 인테리어 도면은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하나를 봐보죠. 음, 자, 요거는 조그만 비스트로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외부에서 막 들어왔을 때 느낌이고요. 다음 장이 좀 더 들어왔죠. 여기 요리사 있고 와인 있고 이 벽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거울입니다.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울로 했고요.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나중에 퍼스펙티브가 또 있긴 한데 굉장히 작고 긴 이런 비스트로입니다. 빨리 먹는 그런 식당이죠. 여기 바에 앉아서도 마시고 에피스를 이렇게 사가고 이런 겁니다.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불어로 도면을 쳤는데 뭐 글씨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면 되고요. 도면 그리는 방법은 공통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적당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꼼꼼하게 프레젠테이션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도면을 요 정도까지 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도면이 어떻게 구현됐냐면 음, 일단 플랜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의 디테일까지 있는 걸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레이어가 더 필요하고 어떤 레이어가 필요하고 도면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한번 먼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감을 좀 잡겠죠. 지금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3 도면입니다. A3. 여러분들한테 A3로 최종적으로 도면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A3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테두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성하라고 했죠. 여기 재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MT 메탈이죠. 여기는 이런 페인트로 해서 뭐 듀퐁사에 이런 페인트 한국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검정색 메탈로 이렇게 칠해라. 그래서 메탈 종류가 세 가지. 어, 그리고 여기 뭐 ST는 스톤이죠. 코리형이라고 뭐 LG 하이막스 뭐 이런 계열입니다. 그리고 BS는 우드입니다. 우드. 그래서 이제 우드가 한 세 종류 정도 되고요. 여기 페인트 있죠. PT 페인트. 그리고 여기도 페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타일이죠. 타일. 여기 타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가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뭐 부르긴 한데 대략 구성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적의 오른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도면이 이렇게 길면 요게 이렇게 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이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요 포맷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생긴 거 아까 그 퍼스펙티브 봤듯이 우리가 어디를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게임의 작은 맵처럼 플랜을 그려줬죠. 키맵을 그려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뭐 지금 같으면 HIID가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들 소속 뭐 그런 거 프로젝트 이름 어디를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무슨 도면인지 도면에 이런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채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봐보죠. 여기 이 도면에 이미 프레젠테이션 되고 있는 페이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모델이라는 쪽에 옮겨가 보면 이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자, 도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죠. 해치도 들어있고 뭐 기둥, 조명, 의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겹쳐 있죠. 레이어가 여기 레이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를 한번 tik 눌러보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거는 도면으로 옮겨 다니면 여러 가지 다른 회사 도면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전기 회사 도면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한데 나중에 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그니처를 앞에다 쭉 달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W 하고 뒤쪽에 이렇게 이름들을 쭉 써줬죠. 우리도 이런 거를 잠시 후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HIID니까 H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쭉 만들어 가면 되겠죠.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냐면 그래야 이 도면을 하나를 그려서 여기 보면 이게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평면이죠. 평면인데 여기 밑에 보면 나무가 들어가는 간격도 표시가 되어 있고 뭔가 꽉 차 있죠. 여기 보면 조명도 들어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천장도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 하나에다가 다 그렸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뒤에 쭉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면이 플랜 도면이죠. PL 0102030405.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작은 프로젝트니까 한 5개 정도 플랜으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모델을 지금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보면 여기 지하도 있죠. 이렇게 그렸고
디멘션도 여러 가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디멘션이 겹쳐 있고 여기 외부 디멘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 개의 디멘션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 개로 나눠서 보여주고 디멘션, 텍스트 디멘션, 텍스트 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여기 밑에 모델 여러분들은 지금 모델에서 모델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써 있는 데를 눌러보면 지금 이게 이름을 줬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는 거지만 처음엔 레이아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 있는 이 모델의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일이 불러낸 겁니다. 레이아웃 페이지를 불러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데몰리션, 요거는 리노베이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헐어내고 새롭게 추가하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어떤 거는 새롭게 만들 거고 어떤 거는 데몰리션 할 거다, 유지할 거다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그런 도면이에요. 워크스코프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1층 도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요런데 디멘션이 막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레이어를 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런데 글씨가 있죠. 그런데 여기 모델에 보면 글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놓으면 겹쳐져서 글자 크기도 스케일대로 불러오면 그때 뭐 100분의 1과 50분의 1이면 글자 크기도 계속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곳에서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 이게 A3에 출력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쉽게 되겠죠. 다음 도면은 이런 겁니다. 바닥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면 프로젝션 선으로 해서 가구들을 이렇게 넣는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이렇게 쭉 우드 플로어링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줬죠. 여기에는 이렇게 주방이기 때문에 청소하기 쉽게 타일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렇게 됐고요. 뭐 높이 같은 것도 표시를 해주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서 인포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천장 도면이죠. 천장 도면. 그래서 천장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끊고 높이도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천장이 높이가 다르고 이쪽이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2.8, 2.9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천장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줘야 하고 여기는 2.4죠 높이가. 그래서 그렇게 해줬고 천장에 들어가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램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어떤 W1, 2, 3, 4, 5, 6은 어떤 램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밑에 이제 해치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료를 얘기를 해주지만 그때그때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면 도면의 구성이라는 건 여기를 그리는 것 못지않게 이쪽에 인포메이션을 표시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석고보드로 그냥 페인트 1번을 칠해줘라 라는 얘기고요. 페인트 2번을 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또 석고보드 위에 페인트 3번 칠해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릴이 돼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그릴을 천장에 설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로 60cm 곱하기 60cm 짜리를 하고 페인트는 3번 페인트를 적용해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번에 다 안 들어가더라도 천장도에도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도면에. 그래서 도면을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에어컨 들어가는 거, 에어컨 들어간 그릴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뭐
어떤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참고하세요. 나중에 건축가들이라든가 주방에서 하는 스코프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걸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층이고 아까 봤던 거, 그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면을 돌려서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비주얼라이즈 보면 여기 3포인트 있죠? 요거를 돌려서 해준 겁니다. 여기는 지금 플랜이니까 도면을 막 많이 돌리진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로 봐야 될 게 어쨌든 도면을 여러 개를 그려가지고 뒤쪽에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레이어를 잘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각각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를 넣고 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곧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건 프로젝트가 작아서 그런데 아주 정밀한 뭐 한 10층짜리 인테리어가 팍팍하게 들어가는 고급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이런 레이어를 화면에 표시해 줄 게 많죠. 그런데 나중에 레이어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커런트 레이어를 만드는 거, 매치 레이어 하는 거, 레이어를 얼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아이솔레이트 시키거나 다시 언아이솔레이트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요거를 잘 활용하면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쓰는 것들을 잡히지 않게 해주고 보이지 않게 해주고 지금 작업할 것만 표시를 해주고 우리 수술할 때 우리가 수술하지는 않지만 의사들 수술할 때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하고 다른 곳은 가려두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도면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반면에 아까 건축 도면을 한번 봅시다. 건축 도면 보면 수소동 계획안. 요거는 이제 초반에 정말 스케치 같은 도면입니다. 요거 아까 이런 도면은 나중에 이제 시공사한테 전해주는 도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죠. 뭐 인포가 많이 들어있고 재료도 들어있고 그런데 초반에 계획하는 건축 도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스케치 수준이겠죠,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모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배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A3로 출력할 때 컨트롤 P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P에서 여기에서 윈도우라는 걸 눌러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종이를 A3에 놓고 여기 보면 A3가 있죠. A3에 놓고 CTB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모노크롬 같은 걸 적용해 보죠. 그리고 프리뷰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A3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된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요것만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뽑는 겁니다. 이렇게 뭐 지금 PDF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출력하면 A3 안에 들어가는데 P2 페이퍼라고 했기 때문에 105 이렇게 맞춰졌는데 100, 이 정도면 예를 들면 100 이렇게 했을 때 100분의 1 도면이겠죠. 다시 한번 프리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분의 1로 그려진 겁니다. 이런데 좀 잘리니까 보통 스케일을 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A3에 맞게 어느 정도 도면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보면 회사에서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A3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이 안에 거를 쭉쭉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두면요 퇴근할 때 저기 위에 분이 이거를 이쪽으로 1m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 있는 1m와 이쪽으로 다 미느라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간단한 도면이야 금방 하겠지만 앞서 봤던 이런 도면이라고 하면 이거 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밀어놓고 다시 또 배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단계가 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게 옮겨졌는데 얘네들을 다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전부 다 옮기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건 오토캐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는 아니죠. 오토캐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한 군데다 이렇게만 그려도 이렇게 많은 도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지금 이미 그렇게 그리고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평면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 평면에 맞는 인면을 그리고 이쪽 인면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본 건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쳐다본 건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나중에 엘리베이션 도면을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션 도면 보면 먼저 파사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 파사드 도면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사드 경로가 안 맞아서 위에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인면들, 뭐 이렇게 디테일까지. 자, 그런데 이게 앞에 모델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다 뜯어가지고 붙여놓은 상태네요. 요거는 그때 이제 도면을 좀 나눠 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인포가 써있지 않고 이렇게 파사드들이 하나씩 들어있죠. 여기 파사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걸 쳐다보면서 그렸겠죠. 그래서 그릴 때 그렇게 하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 다 직각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여기를 이렇게 바닥으로 놓고 보면 다 각도가 다르죠. 그러면 이 각도에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그때 돌려서 계속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평면 만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구현이 되고 나면 그것들을 각각 여기에 맞춰 그린 겁니다. 맞춰서 레이아웃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디테일까지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가 여러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하고 불러오고 크기를 바꾸고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요.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몇 개의 레이어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레이어도 한번 손을 봐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한번 그것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목소리와 같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걸 양해 바랍니다. 자, 어느 도면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축이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레이아웃이라든가 배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New Layout 해야 되겠죠. 이걸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순서를 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새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사 한번 해볼까요? 이미 된 게 있으면. 자, 복사하면 카피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카피를 한다고 하고 어디다 놓을 거야? 그러면 move to end에다 놓겠다. 그러면 end에다가 여기 같은 이름의 괄호 2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뒤에 이용을 하면 되겠죠. 크기도 바꾸고. 자, 이번에는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U 레이아웃 이렇게 해보죠. 그럼 레이아웃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들어가면 검색어 좀 느리네요. 자, New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 창도 지워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처음에 배치나 레이아웃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페이지 셋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셋업에서 크기라든가 이런 걸 맞춰줘야 되겠죠. 레이아웃 1을 모디파이 한다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출력할 때 나왔던 창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이를 1대1로 보는 크기를 여기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할 일은 제일 먼저 프린터를 설정한 일이죠. 그래서 프린터가 여기는 우리는 PDF로 할 것이다. 그러면 오토캐드 PDF 프린터를 하면 되고 EPS를 출력할 것 같으면 EPS 프린터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그 프린터를 잡아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DWG2 PDF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캐논이면 캐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간 이런 프린터를 하나 잡습니다. 플로터죠. 자, 지금 현재는 A4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A3로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A3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20에 297, 높이 297의 종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 플로 스케일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100분의 1이 아니죠, 현재는. 이 종이를 A3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을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A3로 해야 되겠, A3로 출력하려면 1대1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대1로 출력을 하는 게 맞죠? A3니까 1대1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는 레이아웃이니까 레이아웃을 출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건 여기에 풀 스타일 테이블, CTB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중에 우리 만들 거죠. 레이어 하면서 만들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한테 도면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모노크롬으로 보통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맞춰서 OK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여기 셋업 매니저를 들어가면 모디파이 하려고 들어가면요. 방금 우리가 저장해 놨던 것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A3 용지 1대1 모노크롬 CT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A3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모델에 들어있는 걸 그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렸죠, 지금. 열심히 그린 것들을 여기다가 잘 맞춰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인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평면을 확대해서 디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자,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먼저 화면에 대고 mview라고 치는 겁니다. 명령어를. 명령어 먼저 칠 때는 뭐예요? 스페이스바를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에 했던 그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창이 되고 mview라는 걸 한번 쳐봅니다. mview. 자, mview죠. 이렇게 치면 화면에 mview를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mview라는 게 우리가 이쪽에 가지고 오는 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웠던 이런 창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모델에 있는 걸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쪽 안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꺼운 선이 나타나면서 쭉 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걸 그대로 키울 수 있어요. 쭉 줄어들고 그렇죠? 모델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걸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요. 이쪽 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는 얘를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 옮긴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복사를 하나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죠? 얘를 로테이트, RO, 로테이트를 90도로 돌린 다음에 얘를 끌어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놓고 축을 하나 만들죠. 그러면 이쪽 엘리베이션이 그려져 있는 축은 얘가 되겠죠. 그러면 3포인트에서 SCU를 이용해서 이 축을 한번 돌려봅시다. 비주얼라이즈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비주얼라이즈 들어가서 3포인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이 오른쪽을 이렇게 자, 여기 비주얼라이즈가 안 보이면 비주얼라이즈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비주얼라이즈를 표시하면 SCU를 바깥으로 꺼낼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SCU 월드와이드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포인트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죠. 3포인트를 클릭하고 먼저 Z축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는 안쪽 Z축이죠. Z축을 설정하고 X축을 어디로 가질 거냐를 그 다음 설정합니다. 그럼 또 한번 클릭하고 X축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방금 이쪽 면을 보도록 이 축을 그렸었죠. 이 축이 지금 90도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파사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사드를 크기를 맞게 불러야 되겠죠. 응?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스케일인지 모르죠. 이 용지는 지금 현재 A3인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크기로 출력이 되겠지만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줌이라는 걸 합니다. Z를 누르면 줌이라는 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축척을 주면 되겠어요. 스케일을 100분의 1로 한번 맞춰봅시다. 100분의 1을 할 때는 말 그대로 100분의 1을 써주면 됩니다. 1 슬래시 하고 100 그럼 100분의 1이죠. 여기다가 xp라고 쳐줍니다. xp 여기 보면 엔터 스케일 팩터 nxp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100분의 1 쓰고 xp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요게 1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A3에서 100분의 1 무척 작죠. 너무 작죠. 그러면 이번에는 50분의 1로 해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클릭하고 대략 크기를 이렇게 본 다음에요. 다시 줌하고 50분의 1 이렇게 쳐줍니다. 지금 1 슬래시 50 50분의 1이죠. 여기서 XP 누른 다음에 엔터 치면 아까보다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가운데 스크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고 이 창을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50분의 1짜리가 이쪽에 불러져 왔습니다. 그죠? 자, 카피도 됩니다. CO 카피해서 이렇게 옮기면 창이 또 하나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해서 옮기는데 이게 지금 안 잠겨져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요. 아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줌 하고 1 슬래시 50 xp 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겼죠.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다시 이 테두리를 잡고요.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뷰포트에서 보이게 할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요. 디스플레이 뷰포트 오브젝트 이미 yes가 돼 있죠. 이걸 no로 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경우도 생겨요. 하다 보면.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락을 할 거냐 여기서 yes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을 더블 클릭해 보면 어때요? 아까처럼 작아지지 않죠. 디스플레이가 락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50분의 1을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쪽은 이번에는 여기서 그러면 이미 설정되어 있던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그럴 수 있죠.
자, 요 좌표를 이제 하나 표시해 뒀으니까 나중에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여기를 찍으면 되고요. 여기 월드 UCS 월드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구 모양을 딱 누르면 다시 아까 우리가 좌표를 돌리기 전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얘를 50분의 1로 한번 다시 배치를 해보죠. 그럼 이번에는 무브해서 이렇게 크기를 내린 다음에요. 자, 길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걸 설정을 하면 이렇게 작아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설정하는 건 나중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대략 이렇게 크기를 잡고요. 대충 비슷하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정확히 스케일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다시 줌 하고요. 1 슬래시하고 50분의 1 맞추고 XP 눌러서 놓으면 좀 더 커져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했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락에서 ES를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면에 어때요? 이쪽 모델에서 봅시다. 지금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쪽 레이아웃 1에 A3로 설정되어 있는 용지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스트레치 이런 거 다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줄이면 반만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이 부분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테두리만 스트레치를 해서 이게 보여지는 창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음 건 이쪽으로 해서 그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놓고 이쪽만 이렇게 줄여준 다음에 중간을 보여주지 않고 양 끝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하다 보니까 5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정도로 보여줘야지 되겠다. 이런 데를 좀 자세히 보여줘야 되겠다. 이 목걸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락 걸어놨던 거를 걸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 키울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다시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줌 20분의 1로 해볼까요? 20분의 1 XP 그리고 엔터를 치면 20분의 1로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파사드를 스케일을 바꿔서 키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델에서 축을 돌려가면서 쭉 그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레이아웃 창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여기는 이미 다 그려진 것들을 불러와서 이런데 모델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요게 요거 XREF가 잡혀있네요. XREF라는 게 있습니다. XREF라는 개념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유령입니다. 유령.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얘는 여기서 잡히는데 XREF는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잡히죠? 하나만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XREF를 불러오고 여기서 엘리베이션을 그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은 평면 계획을 먼저 하기 때문에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평면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 인면을 작업을 하죠.
파일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크면. 왜냐하면 1층부터 10층까지 되는 넓은 평면을 모조리 한 파일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면과 인면을 또 동시에 할 수 없죠. 그러면 두세 명이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평면을 계속 고쳐야 돼요. 디테일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평면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평면을 저장해 놓은 서버에서 그 평면을 유령으로 불러와라 해서 엑스레프라는 이름으로 불러와서 그 평면을 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점심 먹고 와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 평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에 맞춰서 엘리베이션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요. 레이어가 어디로 숨겨졌나요? 이쪽으로 다 붙었네요. 레이어 구성창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엑스레프 레이어라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엑스레프 레이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사용한 레이어. 그래서 여기 레이어 정보 보면 그거 가지고 엑스레프도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평면을 작업하는 사람의 레이어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나는 그 레이어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엑스레프 레이어에서 껐다 켰다 하면 조정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봅시다. 그거는 평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아까 평면에서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 평면이죠. 여기에서도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 Layout을 하나 불러봅시다. New Layout 들어가서 자,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먼저 얘를 50분의 1로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줌 그리고 1 50분의 1 XP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100분의 1로 불러야 되겠네요. 먼저 종이 크기를 봅시다. 좀 이상하니까 플롯 매니저 가서 레이아웃 1에 모디파이 이렇게 하면 A4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보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3로 바꾸겠습니다. A3 자 이렇게 그리고 DWG2 PDF로 하고요. 얘도 아까 했던 모노크롬으로 일단 해보죠. 그렇게 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클로즈. 그러면 이 크기가 다시 A4로 A3로 맞춰져 있죠. 그러면 얘를 아까 50분의 1로 엘리베이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얘도 틀림없이 아마 50분의 1로 하면 화면에 거의 들어차겠죠. 다시 이렇게 대략 맞춰놓고 자, 줌 그리고 1/50 XP를 하면 자, 그쵸? 딱 들어왔죠? 자, 더블 클릭을 해주고 이번에는 스케일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디스플레이 락을 yes로 붙여줍니다. 자, 다시 이제 안쪽에 더블 클릭하면 활성화는 돼 있으나 스케일이 변하지 않죠. 자, 여기 지금까지는 모델에서 보이는 게 이쪽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리죠. 지금 셀링 에퀴프먼트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었더니 모델에서 가서 봅시다. 라인이 그어졌는지.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델에서 그리나 여기 뒤에 레이아웃의 창에서 그리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델에서 보였던 것들 보인 모습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죠. 여기에서 여기 오프 전구 모양의 이 레이어 오프를 하면 자 얘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오프 할 거야? 물어보죠. yes.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요. 전구 모양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레이어 정리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얘는 ON으로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오프하니까 이 창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한번 0으로 한번 바꿔보죠. 레이어의 관계는 이따가 다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 그러면 어때요? 블랙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도면에서 우리는 플로어에 여기 재료만 한번 보는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현재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쫙 나오는데요. 자, 셀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셀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여기도 셀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해서 꺼보죠. 그래서 하나 하면 다 끌 거냐고 물어보죠. 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꺼져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리 돌아와 봅시다. 컴퓨터가 좀 녹화를 하고 있어서 느린가 봐요. 어쨌든요. 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여기 우리가 이름을 줘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 천장에 관한 거죠. 그런데 평면을 보려고 하니까 천장은 필요가 없어요. 다 껐습니다. 자, 커런트 레이어를 일단은 여기 보면 커런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set current, 커런트를 0으로 일단 바꿔 놓읍시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거, 우리 지금 뭐 디테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엘리베이션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엘리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한번 꺼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션 엣지까지 끄고 얘도 끄고 하나씩 끕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끄고요. 여기 되돌아옵시다. 아까보다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뭐 천장에 들어가 있는 디멘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죠. 자,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걸 또 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들어와서 꺼봅시다. 자, 여기서 활성화하고요. 전구에 이 오프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와서요. 예를 들면 이 천장 필요 없죠. 지금 바닥에 플로어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천장의 해치도 꺼봅시다. 이게 눌렀더니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꺼졌죠. 여기도 이거 라인 여기 해치 테이블이니까 얘도 꺼봅시다. 클릭했어요. 일단 라인은 없어졌는데 밑에 레이어가 좀 잘못되어 있나봐요. 설정이. 어쨌든 누르니까 하나씩 없어지죠. 바닥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쓸데없다 생각하면 클릭을 해주면 얘만 사라집니다. 같은 레이어는 다 불이 꺼지는 거죠.
레이어가 이쪽 설정이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없어졌죠. 지금 바닥이 나오죠. 얘도 한번 없애봅시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어때요? 이렇게 바닥 프레젠테이션만 되고 있습니다. 가구를 한번 꺼볼까요? 가구를 끄니까 어때요? 도면이 다시 바닥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필요 없다 싶으면 얘를 클릭하니까 더 깔끔해졌죠? 천장에 대한 인포도 필요 없다. 지금 플로어니까. 그래서 한번 눌렀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여러 개 구성하는 겁니다. 레이어에 이름을 주고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레이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들어와서 한 번에 쫙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평면에 있던 모델에서 평면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던 플로어만 프레젠테이션하고 나머지를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려가지고 천 정도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델만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죠. 플로어 쪽에 오브젝트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죠. 자,